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처럼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있으면 꼭 걱정되는 게 있죠. 의료보험 만에 하나 내가 한국이나 혹은 미국에서 아프면 어떻게 커버를 받아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정보 그리고 와서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워낙 의료비가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가서 병원비가 나오면 얼마가 나올까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직까지도 한국 물가에 익숙치 않아서 도무지 얼마가 나올까 이 점조차도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보는 2025년 4월 5일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앞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여러분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고 또 미국에 있는 동안은 어떻게 혜택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미국의 시민권자들이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옵니다. 저도 그랬죠.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의료보험비를 내면 국민건강보험을 들 수가 있고요.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이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병원이든 여러분이 가서 치료를 받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전부터 새로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재외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많은 이제 중국에 계신 우리 또 교포분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만 받고 도로 돌아가는 소위 말하는 의료 먹튀라는 게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서 한국에 와서도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지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도 작년에 와 있는 동안 6개월 조금 안 된 상황에서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보험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예, 요거는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내기 싫다, 나 보험 안 들고 싶다, 나 다른 보험이 있다,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전 작년에 6개월 안 있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고 또 미국에 왔고요. 또 이번에 한국에 나왔지만 이번에도 6개월 이상은 있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아직까지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4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한국에 와서 6개월 이상 있어야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6개월 안에 갑자기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떤 방법이 있죠? 예, 미국에는 보험이 커버가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미국에 있는 보험은 한국에서 커버가 안 됩니다. 한국은 뭐 미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보험이 한국에서 커버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일부 여행자 보험을 따로 드신다거나 혹은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해외에서 갑자기 여러분이 이머전시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커버해 주는 금액이 뭐 5천 불, 만 불 이렇게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그런 보험이 없는 이상은 한국에서 병원 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메디케어나 혹은 미국에는 보험이 커버해 줄 거라는 생각은 우선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영주권자도 한국 가서 국민건강보험을 6개월 있다 드셔야 된다? 예, 이건 아닙니다. F4 비자는 영주권자는 받지 못해요. 영주권자는 왜? 한국인이기 때문에 F4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예, 미국의 시민이 영주권을 받겠다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는 한국에 가서 계시면요. 국민건강보험을 6개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바로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는 한국에 가시자마자 바로 보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부류가 다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F4 비자 이분들이 6개월 동안 공백 기간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서 좀 계시다가 미국으로 오시거나 혹은 또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보험을 내시다가 미국에 오시거나 그럴 때는 예전에는 이제 따로 신고 절차가 필요했었는데 2023년 9월 18일부터 모바일 앱인 더 건강보험이라는 모바일 앱이 있고요. 혹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이를 갖다가 해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그러니까 영주권자 이런 분들은 미국에 몇 달 있다가 다시 한국에 오신다 하더라도 한국에 재입국하면 바로 급여정지 해지를 신청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바로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사실 건강보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분들도 건강보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은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단 여러분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그게 밀린 걸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낸다. 근데 6개월 동안 미국에 있는다. 그러면 6개월 동안 20만 원은 안 내도 됩니다. 미국과는 좀 다릅니다. 예, 미국은 메디케어를 중지시킨다. 메디케어를 캔슬시킨다. 그리고 나중에 도로 메디케어에 가입한다 그러면 페널티까지 같이 물어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 4월 5일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법안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알아보시고 막상 본인이 직접 한국에 나오실 때 모든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F4 비자, 저같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F4 비자로 한국에서 6개월 이상 7개월을 거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국민건강보험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싫다고 가입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한 두어 달 있다가. 그러면 도로 그게 또 캔슬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나왔어요. 그러면 또 6개월 또 기다려야 됩니다. 6개월 동안 또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하시면 왔다 갔다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좀 문제가 심각해요. 예.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해외 체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국민건강보험을 들었는데 옆 나라 일본을 며칠 놀러 갔다 왔어요. 혹은 태국을 며칠 놀러 갔다 왔습니다. 예, 이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달치 보험료 내면 계속 한국에서 보험 커버가 되는데 만약에 옆 나라라 하더라도 태국을 2달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캔슬됩니다. 캔슬되고 도로 6개월을 기다려야지 여러분의 또 의료 보험이 도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 F4 비자 받으신 분들도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기간 동안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와,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보험 받기가 힘들겠네요.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보험 중에서 한국에서 커버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한국의 일반 병원 가는 것까지 커버되는 보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응급실 들어갔을 때만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독감에 걸려서 병원을 며칠 갔는데 뭐 치료비가 20만 원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커버해 주는 보험은 미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도움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 그럼 이제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한국에 나가자마자 국민건강보험을 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예,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시면 됩니다. F4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뭐 아는 지인이라든가 혹은 친지 중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거기서 조금 일을 하시면서 월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을 하시고 월급을 받으시면 이 사업자 건강보험으로 바로 가입이 됩니다. 이건 6개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 보험으로 바로 가입이 되고요. 한 두어 달 다른 나라에 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계속 월급이 나오고 있는 이상은 이 보험이 취소가 안 됩니다. 그 대신 보험료도 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한 6개월 한국에 있고 6개월 미국에 있고 싶고 예 그런 경우는 6개월 한국에 있는 6개월 동안 일을 하시면서 보험료 납부하시면서 건강보험 드시면 되고요. 또 미국 가시면 그게 또 취소가 되고 도로 미국에서 한국에 오시면 도로 거기에 취직하셔갖고 건강보험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을 받으면 거기서 플러스 뭐까지 할 수가 있냐? 실비보험도 들 수가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미국에서 gap insuranc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ap insurance. 한국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지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디덕터블이 있습니다. 예, 미국 개념으로 디덕터블이 있고 코페이먼트가 있습니다. 디덕터블 코페이먼트도 부담스러운 분들은 실비보험을 드시면 되고요. 또 실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커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인 분들은
두 개까지 커버가 되지만 그 이상은 커버가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임플란트 8개를 하러 왔죠. 예, 커버가 안 됩니다. 그리고 65세도 안 됐기 때문에 커버가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뭐 저희 처남 가게라든가 혹은 또 우리 처형네 가게 같은데 이런 데 일을 한다고 하고 바로 국민건강보험을 들고 실비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실비보험으로 해 갖고 커버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 도리적으로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악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돈 다 주고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래도 미국보다 싸요. 예, 그래도 미국의 4분의 1 가격 이상 쌉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의료비 걱정하시는데 미국보다는 무지막지하게 쌉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에 오셔서 이런 거짓말로 취업하는 거 말고요. 예, 한국에 와 있는 동안도 나도 좀 소일거리 좀 할 수 있고 또 이런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주변에 지인이라든가 혹은 친지가 있다. 그러면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주변에 지인 혹은 친지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고용자로 속해서 국민건강보험을 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에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그럼 디덕터블 코페이먼트가 얼마큼 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외래 진료,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할 때는 본인 부담 비율이 30%부터 60%라고 합니다. 병원 종류, 진료 과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입원했을 경우는 20%만 내면 됩니다. 병실료도 포함되어 있고 내가 중증 질환 같은 경우는 더 낮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방약 비용은 30% 정도 됩니다. 보험 적용되는 약제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 예, 이런 거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치과에 가서 뭐 진통제를 먹으라고 했다. 그러면 그런 약값은 커버가 됩니다. 제가 치과를 갔을 때도 알아봤는데 제가 한국에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한들 사실 이 임플란트가 커버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었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러면 밑에 약국에 가면 약국의 약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보험이 없어서 약값이 좀 비싸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되게 미안해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비싸게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 게 12,000원 입니다. 예. "비싸게 나올 것 같아요."가 8 불입니다. 예. 미국에서 타이레놀 한 통 사는 값도 안 냅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냥 속으로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들 보면 3,000원 4,000원 내고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비싸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뭐 그런 약값 때문에 이렇게 부담될 정도로 한국의 그 약값이 미국처럼 어마어마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좀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면 뭐가 좋냐?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2년에 한 번씩 20살 이상인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을 해주고요. 암 검진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나이에 따라서 검진한 내역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연세가 많으면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몇 세부터 뭐 전립선 이런 거 같은 거 확인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이에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건강검진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다 공짜인가요? 예, 제가 한국에서 와서 받는 건강검진은 사실 일반 건강검진보다 더 많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와서 150만 원 혹은 200만 원 이렇게 내고 받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되는 건강검진의 그 이상입니다. 예, 거기는 MRA도 찍고 MRI도 찍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죠. 그래서 커버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반 건강검진만 받아도 괜찮죠. 왜냐하면 일반 건강검진만 받아도 젊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병이 날 가능성이 없지만 연세가 드시면 좀 정밀하게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받는 건 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아이들, 영유아들은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은 다 무료로 해주고요. 정기 검진하고 발달 평가 이런 같은 걸 다 나라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중증에 걸렸다, 중증 질환자, 예, 이런 분들은 대개 치료비가 디덕터블이 더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나 심장 질환, 희귀난성 질환, 예, 이런 것들은 본인 부담률이 5% 10% 정도로 많이 낮아집니다. 그만큼 또 치료비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싼 편이기 때문에 5% 10%만 낼 수 있다. 그러면 진짜 금액이 낮게 암 치료 같은 거나 심장 질환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임신과 출산을 했을 경우에 국민행복카드로 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고요. 출산 시에 진료비나 입원비 혜택 같은 거, 예, 그리고 또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혜택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 또 한의원 가시는 거 좋아하시죠? 예, 한방에 많은 부분이 또 일부 커버가 됩니다. 침 놓는 거, 뜸 놓는 거, 부항, 한약 일부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고요.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씩 무료입니다. 근데 스케일링은 그냥 받아도 뭐 한 10만 원? 예, 10만 원보다 적습니다. 몇만 원 안 합니다. 비싼 곳 가봤자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무료로 해주고요.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이 됐을 경우만 2개까지만 커버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커버를 못 받아요. 8개이기 때문에 커버 못 받고 65세가 안 돼서 커버가 못 받습니다. 그 대신 틀니하고 부분 틀니를 일부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정신과 진료 상담, 예, 이런 것도 일부 보장을 해 줍니다. 만약 미국에서 멘탈 프로블럼이 있다. 정신과 상담 같은 걸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한국 의사가 많이 없죠. 정신과 의사 중에서. 영어로 하는 거는 또 언어상의 문제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고 이런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한국의 전문 의들과 상의를 해보신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응급실 진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요. 지역 응급센터에서 우선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다치고 나서 재활치료, 물리치료, 그다음에 장애인 이제 보장구 구입비 지원, 뭐 윌체어라든가 목발 뭐 이런 것들, 네, 만성 질환 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2025년 4월 5일 기준입니다.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오셔서 궁금한 게 있으면 1577 1000 1577 1000 여기로 거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입니다. 여기에 물어보시면 여러분의 질문이 다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몇 가지 드렸고 F4 비자로 한국에 오신 분들 실제 사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첫 번째는 미국에서 은퇴 후에 한국으로 장기 체류를 하신 분입니다. 68세 미국 시민권자 A씨인데 F4 비자로 한국에 오셨습니다. 은퇴 후에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를 결심하고요. 6개월 체류 후에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매달 돈을 내야죠. 근데 건강 상태가 고혈압이 있고요. 전립선 질환 때문에 정기적으로 좀 진료가 필요한 분인데 이런 분이 동네 내과 방문 시에 진료비가 3만 원인데 본인 부담은 9천 원밖에 안 됩니다. 보험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약 1개월분 처방전으로 약값이 10,000원 미만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1박 2일 동안 입원하고 수술한 비용이 총 120만 원이 나왔는데 본인 부담금은 약 25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대비해서 10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좀 젊은 분입니다. 32살인데 F4 비자인 B씨 얘기입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느라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입사 당일부터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이 자동 등록됐습니다. 6개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취직하자마자 평소에 있었던 허리 통증 때문에 MRI 촬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MRI 촬영하는 비용이 총 40만 원이 나왔는데 건강보험 적용 후에 본인 부담금은 8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MRI를 찍고 나서 물리치료를 5회 받았는데 총 비용이 7만 원 나왔는데 본인 부담은 약 2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MRI 한 번 찍는데 최소 1,000불에서부터 3,000불 정도가 듭니다. 근데 한국은 내 돈 내고 해도 한 40만 원, 50만 원이에요. 근데 보험까지 한다? 그럼 8만 원입니다. 요즘 환율로는 그냥 50불이에요. 50불에 MRI를 찍습니다. 미국은 3,000불 줘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미국은 이 MRI를 찍으려면 또 주치의를 만나서 어포인먼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게 한 달, 두 달, 바쁜 곳은 석 달, 넉 달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MRI, MRA 같은 게 한국에서 건강 검진을 할 때 당일날 찍을 수가 있어요. 예, 미국 같으면 그거 어포인먼트 잡고 그거 최소 빨리 해도 한 달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데 이 당일날 그걸 찍을 수가 있는 곳이 한국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례로는 45살의 F4 비자 소지를 하고 있는 C씨의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8개월 동안 체류한 뒤에 도로 미국에 일이 있어서 도로 미국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8개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꼭 의무적으로 가입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8개월 뒤에 출국을 했기 때문에 보험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이걸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도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또 6개월을 기다려야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체류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보험을 유지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로는 70세의 F4 비자로 이제 한국에 오신 D 씨의 얘기입니다. 평소에 이제 이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가 좀 필요했는데 한국에 와서 국민건강보험을 드니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에 갖고 임플란트 2개까지 보험 적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한 개 시술비가 120만 원 정도인데 본인 부담은 45만 원 정도밖에 안 냈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300불 정도의 임플란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 진료는 뭐 진료비, 약제비 한 3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만약에 입원이나 수술할 때는 한 20% 그거보다 좀 미만, 그다음에 만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은 5%나 10% 정도. 그다음에 한방 치과 임플란트는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 즉시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에는 어디 취직하시면 바로 건강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일거리라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건강보험을 바로 받을 수가 있고요. 보험료가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받는 월급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일이 없고 그냥 지역 가입자로 드신다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기준에 12만 몇천 원인데 13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 정도 좀 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분들,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이걸 갖다가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미국에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여행자 보험인데 커버되는 건데 요거는 솔직히 일반적인 병원은 커버가 안 돼요. 응급실 같은 경우만 커버되는 게 거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동네 의원을 들렸다 뭐 혹은 약을 샀다 이런 것들을 커버해 주는 거는 쉽지 않고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일 처리 느린 거 아시죠? 그거 미국에서 리임버스먼트 받으려면 시간 엄청 걸립니다. 예. 그거 꽤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보험이 없는 분들이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기 민간 해외 의료 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을 들기 6개월 전에 이 공백 기간 동안 여러분이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오고 있는데 이들이 6개월 동안 보험이 공실이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 한국의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그다음에 AIG, 한화, KB 손해보험 뭐 이런 데서 다 이런 보험이 있습니다. 단기로 3개월짜리서부터 1년짜리 단기 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국 와서 한 6개월 있고 그다음부터는 국민건강보험을 들 수 있다. 6개월 공백이 걱정된다. 그러면 단기 보험 6개월짜리 드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제가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여러분의 연세, 여러분의 건강 상태 예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대충 얼마입니다라고도 얘기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대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는 6개월에 한 20만 원에서부터 4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험회사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직접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이제 미국에서 알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 와서 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장기 체류자 보험 혹은 또 뭐 외국인 노동자 보험 예 이런 같은 걸 갖다가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메디케어, 블루크로스 뭐 이런 데 여기서 이제 메디케어 파트시 예 어드밴티지라고 하죠. 여기서 커버해 주는 거 5천 불, 만 불 이것도 플랜 따라 다릅니다. LA 같은 경우는 그나마 커버해 주는 플랜이 많이 있는데 미국의 조그만 도시는 아예 그런 거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약관을 쭉 읽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잘자잘한 건 커버를 안 해줍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큰일을 좀 당했어.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 응급실 가셨어.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커버를 해주는데 그것도 돈 받는 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도 다 안 된다. 아이, 난 몰라. 그냥 한국에서 그냥 내 돈 내고 병원 갈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요. 한국의 의료비가 쌉니다. 어쨌든 간 미국보다 되게 싸요. 예. 그래서
MRI 비용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에서부터 70만 원 정도 하고요. 응급실에서 내원했을 때는 한 20만 원 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입원과 수술을 했다 그러면 수백만 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몇백만 원 정도의 의료 비상금이 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만 불이면 요즘 돈으로 얼마죠? 뭐 거의 1,500만 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웬만큼 병원 가도 다 그 돈 갖고 커버됩니다. 예, 만불 갖고 커버됩니다. 미국처럼 폐가 망신할 일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닥터 헬기 같은 거 한 번 타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80 몇만 불이 나왔어요. 예, 닥터 헬기 한 번 타고 예,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뭐 한국은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돈 낸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여윳돈 갖고 계시면 이것도 또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지금 건강 검진을 받는다. 그러면 안동병원 가서 제가 건강 검진을 받죠. 근데 그 비용이 사실상 제가 한국에 있어도 그 정도 건강 검진을 받으려면 제가 추가적으로 돈을 갖다가 100만 원이고 더 내야 돼요. 기본적인 것만 커버가 되어 있고 제가 받는 건강 검진 중에서 많은 부분은 기본 건강 검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예 이런 것 같은 것도 따로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 내야 되니까 절약해 봤자 몇십만 원 절약이 안 되고요. 임플란트는 제가 지금 커버조차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그냥 한국 와서 다 제 돈 내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복한 게 미국에 비하면 5분의 1 값, 4분의 1 값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부담 없이 한국에서 여러 가지 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무리로 제가 쭉 설명드리면요. 만약에 뭐 한국에 한 3개월부터 6개월 정도 있는데 나는 보험이 없으면 걱정이 된다. 예, 그러면 여행자 보험 같은 거 미국에서 이걸로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6개월 이상이 있는다. 근데 6개월 동안 걱정이다. 그러면 외국인 보험, 외국인 보험을 6개월짜리 단기 보험을 드시고 6개월 후부터 국민 건강보험을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병이 있고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나이 드니까 이것저것 아프다 그러면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드시고요. 실손보험, 갭 인슈런스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도 들면 많은 부분 더 커버가 될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도 커버해주는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 한국에 나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국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을 보면 한국은 병원 문턱이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치료는 한국이 좋아요. 병원 문턱이 되게 낮은데 큰 병을 고치는 거는 문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들 좋은 대학병원에 가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몰리잖아요. 한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게다가 요즘엔 뭐 의료 파업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다가 여러분의 병세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큰 병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고치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의료 수준이 되게 높고 그렇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또 의료 수준이 높은 데가 사실 또 미국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의료가 엉망인 거지 미국의 메이어 클리닉 같은 데는 항상 전 세계에서 넘버원, 넘버투로 꼽히는 이런 병원입니다. 그런 병원들이 미국에 많이 있고요. 또 한국은 인구가 많고 의술이 좋다고 하지만 5천만 인구를 상대로 발달된 의술하고 미국에서 3억 4천을 상대로 발달된 의술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희귀병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고치는 병원이나 의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65세 되셔 갖고 메디케어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복수 국적으로 계시든 혹은 F4 비자로 계시든 미국의 메디케어도 살려 놓으시기를 권해 드리는 거예요. 올해 기준으로는 185불입니다. 예, 미국에서 수입이 없으면 185불인데 최저 185불인데 그 돈도 아까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 돈으로 그게 뭐 지금 25만 원, 30만 원 돈 되니까 아까울 수가 있는데 미국의 큰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소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LA라든가 뭐 뉴욕, 뉴저지 혹은 뭐 시애틀 큰 도시 쪽에 가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을 별로 안 다닌다 그러면 그 해 동안은 여러분이 낸 185불을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는 사보험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미국의 메디케어도 고스란히 살려놓고 돈 부담도 없이 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주로 계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놓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한국에서 병원 평상시에 자주 다니시고 좀 아프면 뭐 좀 의견도 나누시고 그다음에 또 아프면 또 치료도 받으시고 평상시에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이 중요해요.
건강검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이 좋은 게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보험 있으면 건강검진 다 커버는 받죠. 근데 사실상 한국에서 받는 거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는 걸 갖다가 미국에서 다 받으려고 한다. 몇 달이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몇 달이 걸려요. 그리고 또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RI 한번 찍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주치의와 상의를 하고 진짜 주치의한테 부탁을 잘해야지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뭐 그 앉은 자리에서 MRI 뭐 다 찍고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잘 받으면 병을 미리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도 제 지인들 몇 명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다들 건강검진만 좀 미리미리 받았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머리에 뇌출혈, 뇌경색 이런 같은 거는 MRI 찍어 보면 이게 머리에 핏줄에 혹이 생겼는지 혹은 협착이 생겼는지 이런 같은 걸 금방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우행 식구분 중에 한 분도 안동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았다가 갑자기 이제 협착이 있는 걸 발견하고 스텐스 수술을 받아 갖고 예 급한 수술에서 바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퇴원하신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미국에서 병원 한번 가려고 몇 달 어포인트먼트 기다리고 몇 달 동안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경우가 있어요. 코로나 때도 제가 너무나 친했던 형님이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일 주일 뒤에 병원이 예약되어 있는데 당시에 코로나라는 특수돼 있었고 병원 가는 게 잡는 게 너무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일 주일 뒤에 어차피 병원 가니까 좀 몸이 이상한데 참으신 거예요. 그러다 병원 가는 거 일 주일 앞두고 돌아가신 겁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동안은 건강검진 많이 받으세요. 뭐 많이라는 표현은 좀 웃기고요. 예. 1 년에 한 번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2 년에 한 번. 피 검사 같은 거는 뭐 예 1년 걸러서 한 번씩 받고 그다음에 2년 또 안에 또 큰 검사 한 번씩 받고 한 50대 60대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50대 넘어가고부터는 2 년에 한 번씩은 크게 받습니다. 그다음에 1 년에 한 번씩은 좀 간단하게 받고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이런 것도 2 년에 한 번씩은 받습니다. 그리고 용종 같은 것도 미리미리 제거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암 걸릴 가능성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게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한국에서는 예방 의학을 중점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큰 병이 걸렸다. 근데 한국에서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좋지만 만약 한국에서도 좀 난감한 상황이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메디케어 있죠? 예. 그게 있기 때문에 미국 오셔 갖고 여러분이 병원 가셔 갖고 해결할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오히려 이 사람 살리고 그러니까 큰 병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닥터가 되게 유명한 닥터란데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예. 그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걸 뭐 어머님이 현찰 내고 병원 가서 그렇게 해준 거 아닙니다. 다 메디케어 이런 거 혜택 받는데도 그렇게 나라에서 해 줘요. 아직까지 그러면은 또 미국이 좀 여유가 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양쪽 다 살려 놓으세요. 한국의 건강보험 지금 국민건강보험 12만 원, 13만 원. 예 13만 원 해 봤자 100 불이 안 됩니다. 100 불이 안 되죠. 미국의 185불 다 낸다 하더라도 양쪽 다 낸다 하더라도 300 불이 안 돼요. 근데 185 불도 제가 말씀드렸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C 플랜을 대도시에 쓰시면 사보험 회사가 한 7, 8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렴한 게 있습니다. 거의 185불 돌려받는 플랜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파졌다. 갑자기 뭐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플랜을 바꾸면 됩니다. 도로 다 커버되는 플랜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한 달에 200-300불 드리는 게 연세 드신 분들이 보험이에요. 말 그대로 보험이에요. 여러분의 목숨과 한 달에 200-300 불을 바꿀 수 없죠. 예. 200-300불 내는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국에 있는 병원도 갈 수 있고 한국에 있는 병원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더 큰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의 뭐 의료 파업 같은 거 이런 문제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또 뭐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많은 의사들이 지금 뭐 일을 안 하겠다. 그리고 또 의사가 모자르고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큰 병 걸린 분들이 오히려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네 의원을 간다거나 간단히 여러분이 독감에 걸려서 아픈 데 가서 주사 한 대 맞는다든가 50 괜히 와서 이게 뭐 여기 어깨에다 주사를 한번 맞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한국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쉽고 항상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픈 걸 미리 찾는 거. 그러니까 아픈 걸 미리 찾는 것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동안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큰 병은 한국에서 만약에 불편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미국 와서
고칠 수 있는 이런 백업 플랜도 마련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궁금증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주권자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6개월 체류 안 해도 건강보험 유지됩니다.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잠깐 스탑 시켜 놓으시면 건강보험비 안 내도 됩니다. 미국 같지 않아요. 미국은 메디케어 스탑 시켜 놓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도로 들라고 그러면 그동안 밀린 거 다 감안해서 더 가산으로 해 갖고 페널티를 내야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아직까진 그게 없습니다. 영주권 있는 분들은 이제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시민권자인데 F4 비자 혹은 복수 국적 이런 분들이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하냐? 복수 국적도 사실 걱정이 없어요. 왜?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복수 국적을 받으시면요. 6개월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한국 국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시민권자인데 F4 비자를 받으신 분들, 한국과 미국을 절반씩 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보험에 공백이 생기는 게 제일 큰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그냥 한국에 와서 소일거리 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돈에 큰 욕심이 없다. 그럼 꼭 지인이나 혹은 꼭 뭐 친척 이런 데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일자리가 있으면 거기다 좀 얘기를 하시고 제가 좀 월급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되니까 저는 그냥 소일거리를 하려는 건데 대신 편의를 봐 주시는 게 제가 계속 1 년이고 2 년이고 지속적으로 일을 못 하고요. 단기적으로 일을 하는 대신에 이쪽에서 직장 보험을 들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일자리를 알아보셔도 됩니다. 예, F4의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한 달에 몇백 불씩 더 투자하는 거. 예. 300 불씩 더 투자한다고 보자고요. 1 년에 3,600 불이에요. 예. 10년 하면 36,000 불입니다. 앞으로 뭐 30년 한다 하더라도 10만 불이에요. 예. 10만 불에 여러분의 건강을 살 수 있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또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